스팍 스트리밍은 스팍은 배치하고 인터랙티브하고 스트리밍을 다 같이 이 세 가지 환경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 아래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니까 하나의 코드로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팍 스트림 쪽을 우리가 초반에 스팍 스트림 그냥 0.7까지는 그냥 스팍 스트림이었는데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라는 게 2.0부터 소개가 돼서 우리가 이 전 버전은 무정형이었죠. RDD 기반으로만 됐었는데 RDD는 그 필드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셋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해야 스팍 SQL을 쓰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API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과거에 이걸 써본 경험으로는 그죠? 스팍 요 스트리밍 API 초반에 나왔던 거 스팍 스트리밍 API는요 너무너무 허접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써보려고 제가 스트림 전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심차게 나왔길래 써보려고 했더니 거의 쓰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되게 불안하고 우리가 그 무정형 RDD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되게 한정적이고 그냥 스트리밍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못 쓸. 그래서 거의 신경을 안 쓰다가 이게 2.0 나오면서 아마 이게 2015년, 16년, 17년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쓸만한 스트리밍 엔진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안정화가 많이 되고 대용량 클라우드 환경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한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 나중에 이제 플링크라는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오픈소스. 스팍이 요때 나왔을 때 요때 스팍이 나왔을 때 이게 배치하고 뭐 인터랙티브 다 한다 그러니까 요거랑 대응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플링크라고 FLINK 이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플링크라고 똑같이 그러니까 스팍 스트림이랑 똑같이 데이터 스트림용으로 대용량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얘랑 경쟁을 했었고 그 당시는 플링크가 더 좋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스톰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쓰기 무거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뒤에 배울 건데 근데 그거를 되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뭐 배치나 이런 거 없이 얘는 데이터 스트림 전용으로 만들어서 되게 프라미싱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이게 스트럭처드 프로그램 스팍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쪽을 많이 이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 스톰이나 이런 거는 요새 거의 안 쓰는 느낌이고요. 이게 앞으로 좀 대용량 클라우드 기반에서 스팍이 강점을 갖는 또 하나의 요소 아닌가 이게 강점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배치와 스트림과 인터랙티브 환경을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분석 모델에서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능력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분석계와 운영계가 합쳐지면서 분석도 하면서 분석은 인터랙티브한 환경에서 많이 하고요. 초기에 그 다음에 그거를 모델링을 만들 때는 배치해서 돌리고 그게 나오면 스트림에서 실시간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운영계랑 분석계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도 거의 뭐 운영계 분석계 합쳐서 가는 모양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DBMS 환경을 바라보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글로 가고 있고 스팍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계와 분석계를 과거에는 명확히 구분해서 디스크 기반으로 이제 완전히 쓰는 사람도 분리돼 있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합쳐지는 모델로 갑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우리가 대용량에서는 스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스팍이 많이 쓰이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시면 이걸 좀 아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트리밍이라는 측면을 바라봐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아시는 거예요. 도구를 아는 거지. 정작 진짜 스트림처럼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마이닝 이 타스크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트리밍처럼 하는 알고리드믹한 띵킹이 과거에 우리가 번드면 해서 루핑, 디스크 기반의 알고리즘 띵킹하고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거는 왜 저장해 놓고 편하게 배치를 꺼냈을 때 꺼냈었는데 스트리밍 분석은 저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분석하는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여기서 스트림의 목표는 read once입니다. 그죠? 한 번만 읽겠다예요. read once. 데이터를 한 번만 읽어야지. 내가 지나간 데이터를 한 번 이상 읽겠다 그러면 시스템 부하에 엄청나게 부하를 걸립니다. 왜?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메모리에서 홀드해야 되니까 이게 레코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스트림은 read once 활용 멀티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내가 캐치한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번 활용하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ik한 띵킹에 따라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프로젝트 1에서는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거죠.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스트리밍 프로세스에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스트럭처는 아무래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병렬성은요 정형 병렬화에서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모든 비정형도 정형으로 바꿔서 처리하시는 게 퍼포먼스 향상에 좋습니다. 알고리즘도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되게 강한 모델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풋은 데이터 소스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센서처럼 데이터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펜드 옹리 테이블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빅데이터 생태계가 디스크를 쓰든 메모리를 쓰든 인플레이스 라이트는 없어요. 왜?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펜드 옹리라는 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메모리에서 어펜드 되는 거죠, 스트리밍은. 트리거라는 개념은 얼마나 자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적용할 거냐. 데이터는 계속 어펜드 되는데 1분 단위로 트리거하냐, 하루 단위로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처리는 인풋에 대해서 어떤 연산자들을 제공할 거냐, 트리거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랜드마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란 타임 1에서 나온 애를 계속 누적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럼 이렇게 늘어나겠죠. 요게 이제 랜드마크예요. 시작된 랜드마크. 그거를 쭉 누적해 가는 모델이 제일 단순하지만 제일 나중에 이제 무한대로 커지면 이 저장 공간이 무한대로 돼서 이거는 인메모리에서는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데이터 스트리밍이 들어오면 이건 센서 데이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 구조화됐다는 게 여기가 레코드로 구조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RDD가 아닌, RDD는 이 필드 구분점이 없는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은 속성을 정의할 수 있어서 정형 테이블로 레코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레코드가 계속 발생하면 이게 어펜드 돼서 이게 무한의 테이블이다. 무한 테이블을 우리가 스트럭처드 스트림이다. 웬 테이블은 정형이라고 보면. 그래서 언바운드된 테이블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랑 일맥살통한 건데요. 언바운드니까 무한대로 한 테이블이 확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맞는데 이걸 실제로 처리하기 위해선 이거를 축약합니다. 최근 윈도우로. 나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풋 소스 스트럭처드 스팍에서의 인풋 소스는 파일은 이게 디스크에 저장된 거니까 이건 스트림은 아니지만 리드에서 스트림처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나 CSV, JSON, 팝켓 이런 것들, 이게 정형 DB니까 그런 것들부터 읽어 드릴 수 있다. 이건 지금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얘기고요. 또는 스태틱 테이블을 읽어서 뭔가 저장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는 빅데이터 생태계에 있는 데이터 전송하는 그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해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것들을 쓰셔야 돼요. 카프카를 쓰면 전송하는 시간을 확 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얘는 폴트 톨러런트하다. 카프카는. 왜? 우리가 빅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폴트 톨러런스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A에서 B로 보낼 때 우리가 소켓을 많이 쓰죠? 소켓은 톨러런트 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레코드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안 해줘요. 근데 카프카는 그걸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빅데이터 생태계에서 폴트 톨러런시를 완벽하게 싱크 투 소스 투 싱크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카프카나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카프카도 되고 또는 뭐 쓰고 싶다 그럼 소켓도 쓰셔야 돼요.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테스트용으로 써라 뭐 이러는데 실제로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센서 데이터에서 우리가 뭐 은행 트랜잭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센서 데이터에서 초당 막 1초에 뭐 60개씩 막 날라와요. 샘플이. 그거 뭐 중간에 한 10개 잃어버렸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더 좋으냐, 소켓이 더 편하냐, 카프카에서 폴트 톨러런시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폴트가 일어날 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하까지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스트림 처리에서 보면 로드 쉐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하가 크면 버려라. 왜? 센서 데이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해서 소켓도 써도 됩니다. 버려서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실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라는 것도 쓰셔도 된다. 여러분 찾아보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긁어와요. 사실은. 그게 이제 폴트 톨러런시, 스팍의 폴트 톨러런시를 인테그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웃풋 모드는 우리가 싱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고 소스에서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스팍에서 아웃풋으로 보내는 싱크로 보내는 모드는 컴플릿 모드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랜드마크 모드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테이블을 누적해서 계속 아웃풋을 보내는 우리가 지금 그 트리거일 때 과거 트리거까지 다 보내는 이게 되게 헤비한 모델이죠. 컴플릿 모드는. 그러면 이걸 거의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작지 않으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 모드가 새로 내가 지금 트리거 최근 트리거 중간에서 결과를 뽑아내야 하는데 최근에 어펜드 된 그 트리거 내가 처리하지 않았던 그죠? 새로 추가된 결과 테이블 이전에 만든 게 아니라 그것만 아웃풋을 내보내는 그러면 이제 기존 테이블 안는 쿼리에 적합하다 뭐 이거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거를 쓰게 될 거고요. 어펜드 모드. 그 다음에 좀 더 있는 게 이제 업데이트 모드예요.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결과 테이블 투표만 아웃풋을 보내는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결과 테이블 투표만 보낸다는데 이게 집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어펜드랑 똑같습니다. 집계라는 건 뭐예요? 그룹 바이에서 과거 데이터까지 다 보는 건데 집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어펜드 모드랑 똑같다. 집계를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하여튼 요게 좀 집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어펜드, 집계 포함하면 업데이트 모드 이렇게 좀 구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펜드 모드보다는 좀 더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애그리게이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펜드 모드고 집계가 있으면 업데이트 모드 요 두 개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면 요게 이제 업데이트 모드 예제입니다. 업데이트 모드. 요게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폰 콜에 대한 얘기예요. 전화하면 오픈, 전화가 왔을 때 오픈, 들어오면 오픈, 전화를 내리면 끊으면 클로즈가 되겠고요. 동일한 폰에 대해서. 그래서 어라이빙 요게 이제 2분 2초가 트리거 2초마다 트리거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발생했던 1분 58초, 2분 1초에 발생했던 것만 요때 트리거가 돼서 인풋 테이블은 요렇게 2분 2초까지 발생한 거를 인풋으로만 보겠죠. 왜? 얘들은 아직 발생 안 했어요. 그죠? 아직 발생 안 한 거라. 그럼 거기서 뭔가 리절트 테이블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오픈한 게 1시간대에 오픈한 게 하나, 2시 때 오픈한 게 하나. 요게 지금 1분 58초, 2분 1초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 오픈한 뭐예요? 그거를 하나씩 카운트하는, 집계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웃풋 모드는 업데이트 모드로 요거 요 트리거 기간에 집계했던 요 결과만, 새로운 결과만 뽑아내죠. 이거야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 그 다음 트리거 모드에서 이제 새로 들어온 게 또 새로운 폰 1과 폰 3에, 폰 1이 2분 3초에 클로즈 됐고 폰 3가 1분 59초에 오픈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새로 들어온 애죠. 요게 새로 들어온 애고, 이 두 개로 인해서 우리가 집계가, 이 두 개에 대한 집계는 우리가 폰 1이 클로즈 됐잖아요, 새로. 그래서 클로즈 액션이 그 2분대에 하나, 2분대, 여기 지금 2분이잖아요. 그리고 오픈 액션이 2분대 하나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업데이트 된 거니까 요게 실제로는 요렇게 영향을 준 거죠. 요렇게. 그죠? 오픈의 1분 때는 과거에 1분 때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있으니까 2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1분 때 하나였다가 2로 바뀌었으니까 새로 업데이트 된 결과만 내보낸다. 그러면 요 두 개, 2하고 1만 내보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오픈 2분 때 1은 새로 업데이트 된 게 아니죠. 걔는 네, 그래서 요거만 내보내는, 그게 이제 업데이트 모드입니다. 그럼 똑같이 세 번째 트리거에서 폰트에 대해서 오픈이 들어오면, 요게 지금 잘못됐어요. 요게 오픈이에요. 오픈. 요게 오픈으로 이게 내용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집계를 해보면 2분 때에 오픈이 두 개가 생겨요. 아까는 1분이 하나였는데 요거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이 1분 때에 오픈이 두 개, 클로즈 2분 때에 클로즈가 하나. 근데 영향을 받는 거는 요것만 왔잖아요. 요것만. 이거 그죠? 집계로 새로 집계된 값. 그럼 그것만 결과로 뽑아줍니다. 그게 이제 업데이트 모드다. 그죠? 내가 집계를 했는데 실제로 새로 들어온 애 때문에 영향받아서 새 값이 나오네. 그거를 아웃풋 모드로 내보낸다. 그게 이제 업데이트 모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뒤에 이제 그것 때문에 슬라이드가 몇 개가 가요. 지금 2분 4초인데, 그죠? 2분 2초에서 이전 게 들어온 건 맞고요. 근데 2분 2초에 내가 한번 체크를 하고, 2분 4초에 내가 체크를 했는데, 1분 59초께 들어와요. 얘는 언제 들어왔어야 되냐면 1로 들어와야 되죠. 예. 이런 게 지금 스트림 처리해서 되게 골치 아픈 얘기예요. 뒤에도 이제 스팍이 이거에 대한 폴트 톨러런시를 제공하느라고 상당히 부하가 많이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write ahead 로그를 가지고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형태, 과거에 했던 관계응집에 썼던 기술을 여기다 쓰는데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오는 애를, 왜 이런 거죠. 시험 시간 딱 잡아놨는데 몇 시까지 와? 근데 뭐 1분 늦었어요. 그리고 들어온 애를 걔를 허용할 거냐? 1분 늦은 애 허용하면 5분 늦은 애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분 늦은 애 허용하고 또 10분 늦은 애, 1시간 늦은 애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준을 정해서 하면 앞에서 시험 시간 잡아놓은 거는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림 처리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결국은 그 모델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니까. 어차피 스트럭처드 스팍을 쓰든 스트리밍 스팍을 그냥 기본 걸 쓰든 아니요 스톰을 쓰든 플링크를 쓰든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 시간하고 내가 어라이블 타임이 순서적으로 항상 안 들어옵니다. 이게 과거 2000년대 DSMS 연구에서도 상당한 포션을 잡아먹었어요. 이걸 처리하느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액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정확도가 진짜로 높으면 높을수록 분석의 정확도가, 폴트 톨러런시가 되게 강조될 거고, 그렇게 될수록 이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그럼 내가 과연 나의 타겟이 센서 데이터인데 레코드 한두 개가 늦게 들어온다고 내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그것도 데이터 텀, 우리가 센싱 하는 센서들의 어떤 의미적인 것죠. 그게 뭐 몇 개 버려도 돼, 그러니까 널밸류처럼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 부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계도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져요. 그거를
잊지 말고 스트림 하실 때는 고민하셔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아웃풋 모드는 이거는 뭐 쉽죠. 그냥 여기서 보면 이게 마찬가지로 SNS인데 워드 카운트예요. 스트림에서의 워드 카운트. 첫 번째 타임 1에서는 4개의 단어가 들어왔고 그거를 집계 했더니 이게 들어온 거죠. 1까지. 그러면 여기는 캣하고 독밖에 없어서 캣 하나, 독 하나. 이게 리절트고 걔를 내보냈죠. 컴플릿 모드니까. 그 다음에 타임 유닛 2에는 단어 2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의 거에 이걸 더 애드온을 해서 다시 카운트를 했더니 이제 전체가 바뀌었죠. 캣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애드업하고 또 세 번째에서는 독하고 오울이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전체를 카운트해서 내보내죠.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랜드마크 모델입니다. 이때 들어온, 이래 들어온 애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카운트를 내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설계할 때 워드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지금 요 단위 시간에 들어오는 스트림도 무한대가 될 확률이 적겠죠. 그죠? 왜? 물리적으로 단위 시간에 왕창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무한대가 될 정리는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 시간에 들어온 애를 그룹 바이 해서 누적해서 가져갔을 때 이건 사전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이게 유니크 그룹 바이 하니까 워드들은 다 하나겠죠. 그게 몇 개 카운트냐니까 이 사전에서 서로 다른 단어의 크기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냐? 그럼 무한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메인이 되게 한정적이라 저게 내가 메모리 갖고 있는 그 크기보다 작다. 그러면 이 모델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사전이 늘어나지 않으면 왜? 그냥 제한된 메모리에서 이거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얘도 어퍼 바운드가 있고 얘도 어퍼 바운드가 있으니 이거는 계속 갈 수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컴플릿 아웃풋 모드를 쓰시면 되는데 랜드마크 모델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슬라이딩 윈도우나 DK 모델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워드 카운트 스파 코드예요. 네. 코드는 제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근데 이거 강의 자료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모델이에요. 그때 잠깐 어제 잠깐 보이긴 했는데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 된 애그리게이션 집계. 근데 윈도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슬라이딩이 되는 거죠. 슬라이딩이. 그래서 랜드마크 모델하고 다릅니다. 왜? 윈도우를 이제 한정을 줘버리면 아까처럼 우리 이거는 이제 도메인을 분석을 해서 이게 제한된 메모리로 가능한가, 어퍼 바운드가 있냐 이걸 보면 컴플리트 아웃풋 모드를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도메인이 분석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애가 한정돼 있지 않고 나의 사전에 있는 서로 다른 단어들이 무한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윈도우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왜 윈도우를 하냐면 이게 무한의 랜드마크 테이블이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무한이 왜 그때부터 나온 데이터가 다니까. 근데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는 현재 시간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일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공룡이 나타나는 시대의 어떤 데이터가 영향을 지금까지 주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랜드마크 그러면 인류가 태어나는 공룡 시대 전 백악기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근데 인류의 랜드마크 그러면 또 뭐 아담과 이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게 또 정보가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보 시스템에서 현재 우리한테 주는 영향을 주는 윈도우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최대 뭐 3년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실시간이니까 더 작게 잡아야죠.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 5초, 최대 1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양을 우리가 제한시킬 수 있다. 처리해야 되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슬라이딩 애그리게이션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어펜드 테이블에서 모든 이전 데이터를 다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슬라이딩이 되면서. 자, 그래서 그 모델이 지금 요 밑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인풋 스트림이 이렇게 조금 아까 같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똑같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윈도우 모델은
5분 단위의 트리거다 그러면 12시, 12시 5분, 12시 10분, 12시 15분에 이제 트리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12시 2분과 3분에 요 데이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12시부터 12시 이게 5분이어야 되는데 그죠? 12시 5분까지는 여기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0분. 네, 이게 5분이고요. 5분 처음 게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이렇게 좀 하나씩 딜레이 됐네요.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트리거해서 요건 좀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캣은 한 번, 독은 3번 나와서 여기까지는 이게 밸리드한 거고, 이거는 지금 아직 슬라이딩 윈도우 모델이 여기서 지금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분 단위 슬라이딩을 한다 그러니까 트리거를 하니까 그 다음에 12시 10분에는 요 데이터를 그대로 어펜드 테이블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요 두 기간 동안에 나온 애들이 다 누적해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2시 15분에는 요 두 개들을 리테인하고 있고, 여지껏에 누적을 해서, 가지 않고, 슬라이딩 윈도우가 여기 10분이고, 슬라이딩이 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10분까지의 데이터를 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는 얘를 버립니다. 요거 버리고, 요 놈과 얘와 얘가 새로 들어오네. 그죠? 그걸 합한 게 요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 그죠?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요 기준으로 요게 가야 돼요. 요게 12시부터 그러면 캣하고 독이 1, 3인데 오울하고 캣이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캣이 2, 독이 3, 오울 하나.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 더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만 따로 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5분부터 10분, 15분 사이. 이거 맞네.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의 누적이 요거 두 개 누적한 거죠. 그리고 12시 5분부터 요거 지난 다음부터 15분까지 현재까지 누적한 거는 요 놈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면 요게 새로 들어온 거니까 10분부터 20분까지는 요 놈 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요 놈에 대해서 5분부터 15분 사이에 독하고 오울이 더 하나씩 더해지죠. 독 하나 더해졌고 오울 하나 더해져서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이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는 그대로 있죠. 네. 왜냐하면 얘가 반영되는 게 과거 10분 거니까 이건 15분 전이니까 사실 얘는 버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윈도우가 크기는 10분이고 슬라이딩이 5분 단위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 그죠? 5분 단위로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나는 집게를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되죠. 5분 단위니까 내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집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내가 다음번 슬라이딩이 가면 새로운 집게를 여기서 만들고 얘는 버리게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과거에 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데이터 스트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론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맵 뭐 이런 거 다 그때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다시 잘못 들어온 애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때 다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집계 같은 것들, 마이닝은 또 다른 걸로 연구가 됐었고요. 마이닝은 그렇게 많이 따로 그냥 알고리즘으로 연구됐지만, 그래서 그게 다 지금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게 윈도우 오퍼레이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윈도우 펑션 쓰고 윈도우 쓰고, 이게 윈도우 크기, 슬라이딩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 상에서 여러분들이 정의해 두시면 슬라이딩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룹 바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 그다음이 이제부터 좀 복잡해져요. 이게 이제 레귤러하게 그냥 정의해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에 의해서 데이터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가 집계 값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그 예제에서 지금 12시 4분에
독이라는 단어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12시 10분에서 15분 사이의 레코드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2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나오려는 요 5월처럼 타임스탬프가 여기 맞아야 되는데 얘는 바운드가 넘어간 거죠. 아웃 오브 바운드죠. 근데 이게 과거에 어느 썸 포인트, 지금은 예를 들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사실은 이 데이터가 여기 반영이 됐었으면 독이 4가 됐어야죠. 4. 근데 그 당시에 독을 3이라고 그러고 내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런 사실을 이 당시는 몰랐잖아요. 지금 이 당시는 몰랐으니까 이때는 발생되지도 않은 레코드를 집계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요 시점 12시 15분에 봤더니 옛날 게 들어왔어. 그럼 나의 옛날 로그, 내가 슬라이딩 윈도우로 지금 보면 만약에 내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3개씩 가져간다 그러면 아까 얘는 불필요했지만 슬라이딩 윈도우가 여기까지를 감안한다 그러면 내가 테이블을 3개 정도 가지고 유효한 테이블이 3개예요. 15분을 가져간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12시 요때 거를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놔야죠. 그럼 지금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윈도우가 12시부터 12시 10분 사이의 윈도우니까 그 값을 아까 옛날에는 3이었으나 4로 고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레코드는 새로운 레코드니까 이렇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집계 값은 바꿔야 된다.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때 이제 워터마킹이라는 개념을 써서 타임아웃 스레시홀드, 그죠? 타임아웃 스레시홀드, 늦게 오는 애의 타임아웃 스레시홀드를 워터마킹이라는 개념을 써서 그 스레시홀드 내까지는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with watermark 10분 뭐 이런 거를 넣어주면 스팍이 알아서 늦게 오는 애를 감안해서 새 집계에 반영을 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간점을 하면 이 with watermark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집계나 이럴 때 요거를 반영한다. 그럼 살릴 수 있는 놈 살리고 늦게 시험 보러 온 애들 5분 안에 살려주고 뭐 이런 룰이 되겠죠. 스테이트 업데이트는 우리가 인크리멘탈하게 트리거마다 계산을 합니다. 매 트리거마다.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그 계산되는 그 포인트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write ahead logging 이거 다 들어보셨죠? 학부 OS에서 write ahead logging, OS나 DBMS도 이걸 씁니다. write, 그러니까 우리가 DBMS에 더 많이 쓰죠. 월이라 해서 WAL, 그죠? write ahead logging이라는 기법을 DBMS 트랜잭션 처리에서 기본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 write죠. ahead 업데이트 하기 전에 로그를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그러면 트랜잭션 처리의 기본, 우리가 투페이스 락킹 뭐 이런 거의 기본은 내가 세마포로 X라는 데이터 엘리멘트를 고치러 들어갈 때 딴 애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락을 가졌을 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디스크가 있고요. 로그 디스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로그 파일을 저장하는 데고 이건 데이터 스테이트고요. 그러면 여기다 먼저 내가 write x를 할 거야. W죠. 를 먼저 쓰고 그 write x를 여기다 반영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1학년을 2학년으로 승진시켜 줄래? 그러면 내역, 업데이트 문을 여기다 써요. 업데이트 학생 뭐 해가지고 뭐 그레이드 1을 2로 바꿨다라는 SQL 문이죠. SQL 문. SQL 문을 여기다 쓰고 실제로 그거를 여기다 반영을 합니다. 그게 write ahead logging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왜 하냐면 디스크가 날아가게 되면 내가 여기다 어떤 과거에 이 데이터 테이블에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 때는
커밋 포인트 전까지 일어난 모든 라이트를 다 저장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커밋이라는 레코드까지 로그에 저장을 해 놓으면 걔는 커밋된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게 리커버리 과정에서 수행하게 해주는 게 투페이스 락킹과 커밋 프로세스 리커버리 간의 관계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기술에서 만들었던 기술인데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쓴 거예요. Write Ahead Logging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뭔가 인크리멘탈 익스큐션 트리거하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를 써놔요. 그러면 로그를 보면 이때 로그와 이게 이렇게 타임 스탬프로 로그가 관리를 합니다. 스팍이. 그럼 과거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폴트 톨러런시를 이걸로 스팍 스트림에서는 보장을 합니다. 자, 스팍에서 폴트 톨러런시를 보장하는 거는 스팍 코어에서는 트랜잭션과 액션으로 구별해 놓고 트랜잭션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액션이 수행될 때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기본에 쓰니까 내가 뭔가 디스크가 날아갔어요. 그럼 내가 뭔가 디스크에 있던 메모리에 있던 계산했던 게 날아갔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트랜스포메이션부터 다시 리두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로 리커버리를 했던 게 스팍 코어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데이터가 디스크나 그러니까 인풋 될 때 디스크에 한 번은 저장된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한 번은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을 때 그걸 내가 인풋 데이터를 언제든지 다시 가서 읽어서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하고 뭐 이런 중간에 그 대그를 그래서 그 스팍 코어는 인풋 원본 베이스 테이블이 어딘가 한 번은 저장이 된다는 가정하에 리커버리를 리커버 그 이후의 작업들을 리커버리 하는 거고요. 스팍 스트림은 초반에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write ahead log로 계속 저장을 하지만 이게 계속 그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럼 중간 결과만 저장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저장 안 하고 그 대신 요 기술을 사용해서 폴트 톨러런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팍에서 제공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워터마킹이나 이런 것들 그 옵션들만 정의를 잘 해주시면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요 워터마킹입니다. 워터마킹 이게 지금 워터마킹의 개념이 이것 때문에 이제 복잡해져요. 사실은 예, 이게 지금 어차피 이거 철학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둡이나 빅데이터 이쪽 하둡 생태계들은 폴트 톨러런스가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시스템들이 하드 파일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폴트 톨러런시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모든 시스템들이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폴트 톨러런스가 뭐냐? 컴퓨터가 나갔거나 디스크가 나갔거나 뭐 메모리 나가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페일리어도 있지만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데이터 뭐 하여튼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때문에 데이터가 로스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폴트 톨러런시의 제일 대표적인 거고 스트림에서 제일 중요한 어디셔널한 폴트 톨러런시 뭐냐면 데이터가 이제 계속 스트림으로 들어오잖아요.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올 때 스트림에서 레코드가 미싱 되거나 미싱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늦게 오는 거 예, 미싱 되는 거는 내가 어차피 못 받은 건데 내가 슬라이딩 윈도우로 슬라이딩 해 가는데 발생된 시간은 윈도우 안에 있지만 그 윈도우 내에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스탬프의 문제입니다. 소스에서 발생된 시간은 지금 현재 윈도우 범위 안에 있지만 이게 라우터에서 너무 많이 돌다 보니 윈도우 범위가 지나간 다음에 최근 지금 12시인데 제일 최근 10분 그러면 11시 50분까지 발생한 게 다 대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슬라이딩이 다 돼서 12시 10분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죠? 그럼 12시에 발생된 것만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가 밸리드한 건데 11시 55분에 발생한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12시 5분에 발생한 게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이게 하드웨어가 더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스트림에선 네트워크에서의 딜레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로 인한 데이터 폴트 톨러런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통적으로 DSMS 2000년대 초반 뭐 CAC2라든지 뭐 스탠포드의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DSMS 시스템들이 다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요새의 이제 빅데이터에서도 스트림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트림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요 워터 마킹으로 해결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마커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걸로 뭐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이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나름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워터 마킹이라는 거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시간까지 기다려서 또 안 들어오면 버리겠다예요. 원래는 데이터를 버려버리는 게 정답인데 여기는 이제 폴트러시를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12시인데 슬라이드가 최근 10분이에요. 그러면 11시 50분부터 12시 사이가 내 밸리드한 건데 그때 들어온 건 다 윈도우에 있겠죠. 이게 잘 들어온 거고 내가 10분을 워터마킹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12시 10분이 됐어. 그러면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만 밸리드인데 근데 11시 55분에 들어온 것도 나는 처리하겠다예요. 12시 걸로 들어온 게. 그죠? 12시 안에 들어온 거가 나중에 들어온 거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대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시간, 밸리드하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내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으네. 12시부터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가 밸리드인데 그거 계산할 때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넘어갔어. 근데 11시 50분에 들어온 거예요. 55분께. 그러면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의 어떤 누적 값에 걔를 반영하겠다예요. 과거 값에. 예. 지금 현재는 12시부터 12시 10분이잖아요. 근데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고기의 밸류 값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 값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 슬라이드 게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겠다. 워터마킹까지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늦게 들어온 애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터마킹이 이제 되게 복잡해져요.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이제 개념은 간단합니다. 내가 슬라이드 윈도우 안에 원래는 들어온 게 나의 스콥이었는데 그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이제 인밸리드한 슬라이드지만 그때 들어온 애까지를 내가 과거의 데이터로 다시 가서 업데이트를 하겠다예요. 네. 이게 무슨 뭐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폴트 톨러런시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말이 나오죠. 워터마킹이란 스레시홀드 임계값인데 늦게 온 애의 타임아웃 임계값이에요. 늦게 온 애의 타임아웃 임계값. 원래는 12시, 내가 지금 현재 시간 12시야. 그러면 슬라이드 윈도 10분이에요. 그럼 50분, 11시 50분부터, 아까 여기서 그려서 해볼까요? 그려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문제. 이게 지금 현재 슬라이드다. 그러면 이게 12시다. 그러면 슬라이드 윈도우의 크기가 10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11시 50분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들어온 애는 다 밸리드한 애니까, 제대로 들어온 애니까 이때 집계값이 나오겠죠. 여기 집계값이. 그리고 난 슬라이딩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늦게 이 시간대에 레코드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시간대에. 그러면 이게 이제 올드잖아요. 근데 내가 워터마킹 스레시홀드를 10분 했다 그러면 요 과거 시간, 요건 현재 슬라이드인데 과거 10분 동안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참아서 그거를 과거 스테이트에 반영하겠다예요.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아니라. 왜? 그때 타임스탬프니까. 지금 들어온 게 요때 타임스탬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그 슬라이드에 들어왔어야 되는 레코드인데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의해서 딜레이 돼서 들어온 거라 그걸 내가 나의 그 당시 어떤 집계나 처리 결과에 이게 이제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반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터마킹 그 타임 아웃 전에 들어오면 반영을 하겠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죠. 이제부터는.
예, 이 폴트 톨러런스를 위해서 메모리를 더 쓰게 됩니다. 이 스테이트를 내가 메모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워터마킹을 지원 안 하면 현재의 스테이트에 대한 것만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가 계속 어드밴스드 하면 돼요. 근데 과거 것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언제까지? 워터마킹이 유효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게 윈도우 사이즈예요. 그럼 이게 워터마킹 사이즈까지가 사실은 메모리를 홀드해야 되는, 이게 워터마킹 피리어드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이게 슬라이딩이 갖고 윈도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메모리의 요구 사항은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필요한 메모리와 워터마킹에서 내가 업데이트할 과거 윈도우 값들, 그 값이 이제 더 메모리에 저걸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들어온 애는 각자, 만약에 이게 워터마킹 슬라이드가, 워터마킹 타임아웃이 지금 윈도우의 2배라 그러면 윈도우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2개, S가 2개 있는 거죠. 그럼 윈도우 3배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워터마킹으로 뭔가 업데이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또 아웃풋을 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폴트라고 그러죠. 레코드를 하나 감안 안 했었으니까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감안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워터마킹은 폴트 톨러런트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자, 이거 스팍 스트림을 쓰는 사람의 옵션이에요. 난 워터마킹 안 쓸 거야.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데이터 로스가 중요하니까 난 쓸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데피니션에 여기 나오죠. with watermark. 그래서 이게 10분을 기다리겠다는 워터마크입니다. 이게 이제 10분 기다리는 거죠. 윈도우 사이즈가 뭐 5분이었다 그래도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윈도우 2개를 내가 워터마킹으로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그룹바이하고 뭐 이게 이제 현재는 지금 10분을 했죠. 10분으로 하고 슬라이드가 5분씩, 그러면 반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도 이제 윈도우 정이고요. 밑에 있는 거 윈도우 정이고, 요게 이제 윈도우 워터마크 정입니다. 요거는 꼭 요걸 이해하셔야 요 다음부터 강의되는 게 되게 복잡해요. 워터마킹으로 들어가면 되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마치 그 뭐죠?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걱정 안 할게. 이걸 다 스팍이 해줘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워터마크 피리어드를 몇 분으로 가질래. 그것만 코드에서 정의해주면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거는 스팍이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컴플리트 아웃풋 모드란, 이게 랜드마크 모드죠. 컴플리트 아웃풋 모드는 뭐예요? 기억 리프레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슬라이드 윈도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애들 계속 아웃풋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워터마크라는 게 의미가 없죠. 이미 벌써 내가 옛날 걸 다 킵하고 그걸 다 아웃풋으로 밸리드하게 내보내는 거니까 슬라이드 윈도우처럼 뭔가 버렸다 그랬을 때 워터마킹이 의미가 있는 거라, 컴플릿 모드는 워터마킹을 지원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12시에 소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뭔가를 처리를 하고 아웃풋을 내보냈어요. 싱크니까 이게 소스와 싱크예요. 우리가 스트림이니까 네트워크가 뭐예요? 소켓으로 들어와서 소켓으로 나가는 거다. 이게 제일 쉬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트리거를 했다는 얘기는 이때 뭔가 계산을 한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건 5분 동안 5분 간격으로 트리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결과를 주고 요 스테이트를 저장을 합니다. 요 12시 스테이트죠, 얘는. 그리고 12시 5분에 또 이 당시에 들어온 애를 가지고 새로운 뉴 배치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결과를 또 저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12시 10분에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모델인데, 요 스테이트를 여기다가 미리 write ahead log로 처리하기 전에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애가 여기서 오버라이트, 그러니까 뭐 슬라이드 윈도우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같이 반 가면 반은 밸리드하고 반은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버리기 전 거의 스테이트를 write ahead log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게 아니라 학부 때 OS에 배워야 됩니다. 내가 뭔가 변경하기 전에 먼저 라이트를 적용하기 전에, 지금 이게 지금 6의 라이트잖아요. 새로운 라이트.
어헤드로 로그 과거 내역을 저장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끝나면 여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저장을 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거죠. 지금 잠깐만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폴트 톨러런트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얘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밸리드한 윈도우예요. 그러면 12시부터 12시 10분인데 만약에 윈도우가 12시부터 12시 10분 근데 요때 들어온 애가 요때 11시 50분에 레코드가 지금 들어왔어.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요 스테이트에 반영이 돼야죠. 요 놈은. 그죠? 반영이 돼서 요 싱크한테 야 너 옛날에 준 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밸리드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기다 반영하려면 과거의 스테이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뉴 레코드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싱크하게 되고 얘는 다시 라이트 어헤드 로그를 하겠죠. 예, 그게 언제까지냐? 이게 워터마킹 기간까지. 지금 이게 윈도우가 10분이고 워터마킹 10분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11시 50분까지가 워터마킹 타임 아웃이죠. 그러면 요 시점에 11시 50분까지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 거고요. 11시 50분 이전에 들어온 애는 예를 들어서 11시 40분께 들어왔다. 레코드가 이때 들어왔다. 딜레이 때문에 걔는 버리는 거예요. 로드 쉐링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워터마킹을 쓰는 그 철학이에요. 폴트 톨러런스를 지키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요 새 거에 대해서는 한번 원스 스테이플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이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거 복잡해 봬도 따라가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해. 이거 노테이션 먼저. 이게 노란색은 제대로 된 윈도우에 들어온 애입니다. 얘는 아까 같으면 윈도우 안에 들어온 거죠.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 그게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은 워터마킹 기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11시 50분까지 우리가 10분이 더 기다린다 그러면 워터마킹을 10분으로 보면 윈도우 사이즈 10, 워터마킹 10 그러면 최대 20분까지. 근데 얘는 요 밸리드한 범위에 들어온 애는 자기 거에 반영을 하고 여기에는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색이 요거 주황색이 그거.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빈 원이 있잖아요. 얘는 워터마킹 타임아웃 밖에서 들어온 애. 지금 들어왔는데 11시 40분께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이게 X축이 프로세싱 타임 5분은 간격으로 추리가하는 거고요. Y축이 이벤트 타임입니다. 실제로 들어온 레코드요. 그래서 지금 15분부터 여기까지가 살아있는 요거는 다 처리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버려지는 거다. 왜? 워터마킹 밖에 있는 애가 너무 늦게 들어온 거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25분인데 지금 현재 25분인데 15분 5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5분 밖에 들어와 있죠. 여기 지금 5분 밖에. 그죠? 20분 밖에 들어오는 거니까 걔는 버려진다.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래서 복잡하게 여기 뒤에 나왔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밴스드에서 30분으로 갔는데 요놈 아까 버려진 거고 요것도 버려진다. 왜냐하면 워터마킹 타임 밖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펜드 모드에 그 업데이트 모드와 어펜드 모드에 가능하다. 뭐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만 간단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터마킹을 쓸 거냐. 근데 이제 워터마킹을 쓰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확 늘겠죠. 그리고 오버헤드 그걸 위한 처리. 그러니까 물론 뭐 딜레이돼서 들어온 애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적이고 하이스피드고 컨텐션이 없다. 리라우트나 뭐 이런 게 많이 안 된다. 그런 게 보장이 되면 처리에 이렇게 오버헤드가 많이 없겠지만 딜레이 된 애가 많거나 워터마킹 타임아웃을 크게 잡으면 오버헤드가 꽤 있게 되고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병렬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코어 늘리고 시스템 늘리고 어차피 그런 부하들을 병렬 처리로 이기겠다는 게 이 스팍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늘리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워터마킹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인 작업에 대한 것들이 좀 다양해집니다. 스트림 가면서.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형 DB에서 고정된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하는 거고, 스팍 스트림에는 이 네 가지 이너, 레프트, 라이트, 풀, 아우터 조인 이거 다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과 스태틱과 스트림, 요거는 우리가 지금 스태틱 쪽만 아우터 조인,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림 쪽에만 그 이너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는 게 스트림 조인인데 요게 이제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두 개가 다 스트림인 경우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풀 아우터 조인은 지원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너 조인도 요게 이제 이너 조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클린업하고 타임, 요 양쪽 사이드의 타임 컨스트레인트들을 워터마킹으로 옵셔널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이 랩트 아우터 조인, 라우트 아우터 조인, 요거에 대한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트에 대한 것 또는 레프트에 대한 거를 워터마킹으로 적용할 수 있다. 왜? 요 한쪽만 워터마킹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두 쪽 다 워터마킹을 적용하는데, 예, 타임 컨스트레인트만 요게 좀 약간 다르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인 작업을 하는 커맨드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데이터셋 정의하고, 그래서 스팍의 리드. 얘는 이제 스태틱 데이터 프레임을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림 데이터 프레임. 스트리밍에는 여기 리드 스트림으로 있습니다. 여기 달라요. 리드 스트림으로 읽어서 스트림 뒤에 스트림 쪽에 조인 메서드를 콜하면서 인스로 스태틱을 제공을 하게 되고, 여기 지금 반쪽 조인이죠. 예, 그리고 스트림 반대편 요거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 할 때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냥 타임만 하면 그냥 이너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요건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문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스태틱 조인을 할 때, 그 다음에 스트림 조인하는 샘플 코드는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스트림 인풋 하나 만든 거죠. 임프레션이라는. 두 번째도 클릭이라는 스트림 인풋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요 임프레션의 워터마크를 2시간이나 잡아놨네. 그 다음에 클릭 워터마크를 3시간, 예. 그래서 3시간 늦게 와도 하겠다. 뭐, 이런 거고, 이제 이게 조인입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with 워터마킹, 요거 다 조인 해가지고, 예. 요게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니까, 이건 이름이에요. 클릭 워터마킹 해가지고, 요렇게 익스프레션을, 엔드 조인하는 아이디와 타임으로 이렇게 조인을 하는, 그래서 인터벌을 1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림에서 두플릿된 레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두플릿 제거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워터마크가 있을 때는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요. 워터마크가 없을 때는 모든 레코드 중복을 그래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워터마크가 없을 때 중복을 제거한다 그러면 거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비용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컴플릿 모드죠. 자, 그 다음에 샘플 코드가 여기 나옵니다. drop duplicate. 요거 커맨드를 쓰시면 두플리케이트 제거한다. 그러니까 같은 애는 똑같은 레코드는 제거한다. 뭐 아니면 네트워크로 이제 뭐 중복해 들어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타입하고 아웃풋 모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이벤트 타임에 대한 애그리게이션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세 모드가 있잖아요. 세 모드가 있는데, 네, 어펜드 모드는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나 이런 것들이 어펜드나 업데이트 모드에 잘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지원이 되고요. 업데이트 모드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컴플릿 모드도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워터마크는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이때는 그죠? 그다음에 다른 애들 어펜드 모드도 워터마크를 안 쓸 때는 어펜드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플릿 모드는 지원이 되고 업데이트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뭐 이런 그 옵션들이 좀 있어요. 워터마크랑 같이. 그래서 거기 이제 워터마크 때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맵 그룹에 대한 맵 부분 그래서 업데이트 모드만 지원하고 조인 쿼리는 어펜드 모드만 지원하고 다른 프로세스 타임 어펜드 모드는 다른 애들은 다 지원하는데 컴플릿 모드는 지원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업데이트 그러니까 컴플릿 모드는 슬라이딩 윈도우에 쓰는 자체가 사실은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모드는 지원한다. 뭐 이런 거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싱크하고 소스하고 싱크 얘기인데요. 싱크는 이제 결과를 라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스트림이라는 그 다음에 포맷을 파켓 관계형 DB 컬럼나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제이슨이나 CSV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옵션은 그거 파일 패스를 넣어주고 스타트 하면 스트림에서 아웃풋이 나온 애를 지속적으로 그 대상 파일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싱크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일이고요. 카프카 싱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프카를 같이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카프카를 많이 씁니다. 스트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라이트 해가지고 카프카라고 표현을 하고 카프카 포트 정의해주고 뭐 옵션 써주고 업데이트를 하고 토픽을 할 거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카프카에 관련된 얘기예요. 스타트하면 이때부터 카프카에다가 아웃풋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카프카가 받고 거기 코드에 따라서 카프카의 또 다른 싱크 저쪽 편이죠. 거기다가 또 전달해. 카프카는 뭔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그런 생태계의 거고 우리가 잠깐 볼 거긴 할 건데 생태계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싱크 이게 여러 싱크에다가 날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컨솔 싱크, 메모리 싱크, 메모리에다가 그냥 쓰고 싶을 때, 이건 나 잘 모르겠어요. 관련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팍에서는 우리가 스팍 SQL에서의 배치 익스큐션은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을 받아서 로컬 플랜을 만들어서 어떤 순서로 내가 수행하겠다. 이게 대그죠. 결국은 스팍, 그러니까 SQL은 4세대 언어니까 우리가 지금 딴 것들은 스팍 코어에서는 덱을 우리가 표현하지만 SQL은 덱을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플래너가 이걸 읽어가지고 플래너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막 해서 옵티멀 플랜을 만들어서 그 익스큐션 플랜을 텅스텐 요 프로젝트가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 요걸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스팍 SQL이 내부적으로 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되고 있구나를 알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많아지면 요거 옵션도 좀 쓰시긴 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요게 이제 스팍 배치에서의 스팍 SQL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스트림에서 쓰려고 그러면 스트림에서 스트럭처드 스트림이란 결국 여기서 스팍 SQL을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스트림에서 퍼스트 버전이었던 애는 그냥 RDD에 그냥 적용하는 거라 SQL문을 쓰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0부터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 나오면서 결국 적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으로 됐다는 얘기는 거기에 SQL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그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프레임 들어오고 로지컬 플래너하고 플래너가 만들어져서 이 플래너는 익스큐션 플랜 1, 2, 3 계속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할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은 플래너의 아웃풋에 따라 달라지고 들어오는 애의 여기 어차피 미니 배치를 만드니까 미니 배치에 따라 플랜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래서 카프카에서 계속 들어오면 들어오는 청크에 따라서 플래너가 만들어서 플랜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니 배치들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뭐 파일 시스템에 넣든 카프카에 보내든 예 어쨌거나 싱크에다가 라이트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레코드 옵셋이에요. 총 수행된 게 몇 개고 옵셋 수행된 게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온 애 옵셋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크리멘탈 익스큐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이죠. 스트리밍 무한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카프카에 무한이 들어오고 그거를 마이크로 배치로 잘라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게 스트럭처드 SQL로 스트럭처드 이라고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나왔죠. Write Ahead Login. 이게 이거 항상 폴트 톨러런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Write Ahead Logi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게 뭐 뭔가 엑스큐션이 잘렸어. 또는 아까처럼 워터마킹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면 톨러런스를 위해서 가야 되고 아니면 가다가 처리가 망가졌어요. 수행하고 있다가 하드웨어가 날라갔어. 그러면 그걸 다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리두를. 그래서 그게 리커버리 또는 리플레이어블. 그러니까 다시 수행을 한다는 게 리플레이어블. 그래서 모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그게 write ahead 로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익스큐션 원하면 싱크로 내보내고 그거의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 들어오면 요거 가지고 얘가 가지고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폴트 톨러런트 플래너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까 있었던 옵셋 가지고 뭔가 에러가 나면 요 그 옵셋을 주고 과거에 지금 거를 다시 생산하려면 그러면 옵셋으로 트래킹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라이트 어헤드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있는 로그를 가지고 다시 저걸 가져간다. 그러면 폴트 톨러런트 플래너는 플랜이 이제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망가졌다 그러면 뭔가 수행이 안 됐겠죠? 그럼 걔를 다시 리스타트 플래닝을 시켜서 로그를 읽고 과거 스테이트의 로그를 읽고 소스를 다시 리플레이 해서 그죠? 여기서 다시 읽어와서 스테이트를 생산해낸다. 이게 뭐 버전 이게 지금 결국은 요 스테이트 데이터라는 게 버전이 돼 있다. 요 놈이죠. 버저닝이 돼 있어서 하드 파일 시스템에 백업이 돼 있어 가지고 올바른 버전에 대해서 리익스큐션을 한다. 요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 싱크까지 지금 아까 소스에서의 데이터가 다시 들어오면 여기도 그래서 소스부터 싱크까지 싱크는 데이터를 쓰는 거고 소스는 리드하는 데죠. 거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폴트 톨러런스를 보장하겠다. 이게 스트림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많은 오버헤드를 네트워크나 뭐 하드웨어 시스템 페일리어 뭐 이런 것들을 폴트가 그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수행은 안 되겠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레이드 오프긴 해요. 근데 스트림 환경에서 데이터 레코드 몇 개 잊어버린 게 그렇게 큰 거냐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림 데이터에서는 대부분 센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민을 이게 지금 트레이드 오프예요. 결국은 시스템 리소스도 많이 쓰고 부하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데이터 스트림 한번 떴을 때 그때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하고 데이터 스트림 엔진 DSMS죠. 그거가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빅데이터 나오기 전에. 그때 철학은 뭐였냐면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그냥 버리겠다예요. 내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버스트로 들어오면 로드 쉐딩으로 버릴 거고 물론 이거 같이 네트워크 때문에 레코드가 한두 개 늦게 도착하는 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고민은 있었으나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근데 지금 빅데이터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큰 건데 그거 뭐 한쪽으로는 맞아 배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 그걸 지키다 보니까 되게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폴트 톨러런스를 지켜야 되는 거는 맞아 배는데 예, 하여튼 그건 고민이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는 폴트 톨러런스에 대한 예, 그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 OLTP나 이런 그 어떤 거래용 그 용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잘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스팍은 비전이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하겠다. 그죠? 스팍 SQL, 스팍 스트림, 여기에서 취향이라고 그랬는데 스팍 SQL이죠. 그래서 배치 처리와 어드호c 쿼리, 스트림 프로세싱을 다 같이 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 같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스트림의 키는 하이 레벨 스트리밍 API를 데이터셋과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벤트 타입과 윈도우와 세션, 소스, 싱크 요쪽을 정형 레코드 기반으로 정형 레코드라는 거는 SQL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엔드 투 엔드 원 시스테매틱 한 번만 처리하는 요게 이제 됐다. 그리고 요거로 이제 스트리밍과 인터랙티브와 배치들을 다 합쳐 애그리게이트 스트림에서 애그리게이트과 뭐 여러 가지 그 런타임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까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다른 엔진에 비해서 장점은 정말 트루 유니피케이션 통일이다. 코드 동일한 코드로 뭐 슈퍼 옵티마이즈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배치, 스트림,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동일한 코드로 이거는 되게 큰 장점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코드를 각각 따로 개발하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병렬 처리로 갔다는 얘기는 하드웨어를 좀 싼 걸 많이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부하를 많이 줄였다. 그 다음에 유연하게 API를 엔진하고 타이트하게 붙였다. 그래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SQL 이거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퍼포먼스 좋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팍의 베네핏은 또 하나가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빠르다. 그 다음에 유연하다. 그 다음에 폴트 톨러런스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 뭐 여러 환경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팍하고 다른 엔진들하고 비교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스팍을 처음 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와서 다시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고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팍 스트림이 있고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되는데 요거는 배치하고 같이 합쳐진 거고 인크리멘탈라이즈 된 배치를 인크리멘탈하게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요거 똑같이 되고 이그제인 월스 되고 요게 이제 트랜잭셔널 소스 앤 싱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폴트 톨러런스예요. 소스하고 싱크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요건 부분적으로 된다. 인터랙티브 쿼리는 다 되고 그 다음에 스테릭 데이터의 조인 아까 우리 아우토 조인 뭐 이거 다 됐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팍이고요. 이 옆에 것들은 이제 요게 그 빅데이터 생태계에 있는 스트림 엔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 스톰이에요. 그러니까 스팍 스트림이 나오기 전에 제일 많이 쓰였던 게 옛날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에스퍼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이제 유니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로 병렬로 나온 게 요 스톰이라는 겁니다. 폭풍. 그래서 근데 얘는 배치를 못해요. 스트림 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가 나중에 이거 보장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앨리스트 원스라는 거는 적어도 한 번인데 두 번 수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레코드를. 예, 폴트 톨러런스를 위해서. 근데 여기는 폴트 톨러런스 제공하더라도 레코드당 한 번만 한다는 게 스팍이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하고도 썸이고 인터랙티브 쿼리나 조인은 지원하지 않았다. 스톰은 SQL이 아니에요. 그냥 코드예요. 스팍 스트림하고 거의 똑같다.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인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지원한다는 게.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아파치 플링크고요.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얘랑 비교해서 이제
플링크가 더 좋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스팍이 다시 이제 예, 여러 가지 강점으로 얘도 배치는 안 합니다. 플링크도 스트림 전용이었고 인테그리티 안 되고요. 얘는 이제 이그젝트리 원스 스트림 정의에 원래 더 충실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소스하고 싱크 트랜잭션 안 되고 SQL문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카프카도 스트림 처리인데 되게 프리미티브한 거죠. 그래서 배치량은 다르고 얘는 이제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저장해 놓고 이런 건 당연히 지원이 안 되죠. 카프카는 그냥 간단한 것만 그 시리얼라이제이션하고 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될 만한 게 구글 데이터 플로우인데 얘는 배치랑 같이 할 수 있지만 다른 애들이 다 안 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의 스택으로 뭘 다 한다는 게 뭐 파이스팍이나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코드를 보세요. 스트림과 스탠드얼론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팍 쉘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뭐 코드 레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스팍 뭐예요? 튜닝입니다. 스트림 튜닝. 스트림 튜닝은 퍼포먼스 튜닝인데 이게 제일 복잡해요. 어렵고 우리가 스팍 코어도 어렵고요. 사실은 열심히 잘 짜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의 부하는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그거를 매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병렬에 대한 고민을 많이 줄여놨는데 문제는 퍼포먼스 튜닝, 병렬 튜닝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코어 수,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PC랑 PC 안에 있는 코어 수, 그러니까 결국은 코어죠. 코어당으로 이제 프로세서로 나가니까 코어 수와 나의 데이터 샤딩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팍 코어도 문제고요. 스팍 스트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팍 스트림은 스팍 코어를 미니 배치로 잘라서 배치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스팍 스트럭처도 스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코드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리시빙 할 때의 데이터 병렬성, 요게 이제 바틀렉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입구가 작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많이 못 들어올 거예요. 아무리 입구 다음이 넓어도.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인풋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한 리시버를 두게 되면 그러면 싱글 스트림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만 요 데이터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병렬성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리시버를 여러 개를 만들면 이게 데이터 병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리시버를 여러 개 만들면 그러면 데이터 병렬성이 되고 동일한 시점 타임스탬프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지금 디스크에서는 잘라서 데이터 샤딩을 하듯이 스트림에서도 타임스탬프에 뭐 100만 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리시버 하나다 그러면 100만 개가 리시버 하나로 들어가니까 한 리시버가 100만 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개 리시버다 그러면 한 리시버당 10만 개만 처리하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시버를 병렬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각각을 처리하고 유니온을 하고 하나를 합치면 된다. 그럼 이 앞에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리시빙 할 때의 병렬성은 이제 이겁니다. 이게 두 가지 파라미터인데요. 그죠? 블럭 인터벌과 배치 인터벌 이 두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 인터벌은 우리가 요 미니 배치로 나누는 인터벌이고요. 그죠? 미니 배치로. 그러니까 스트림에서 데이터 들어오면 미니 배치 나눈 다음에 스팍 엔진으로 보내잖아요. 요 배치 단위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 안에는 여러 개의 블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블럭을 배치 인터벌을 블럭 인터벌로 나누면 한 배치에 몇 개의 블럭이 들어가느냐가 만들어지죠. 그게
넘버 오브 타스크입니다. 왜? 그게 병렬로 그런 블럭들을 왜 데이터 샤딩, 저게 이제 데이터 샤딩이기 때문에 병렬로 블럭들을 병렬 처리하는, 그럼 저게 이제 코어 수랑 연결이 돼요. 데이터 타스크가. 그래서 코어가 데이터 타스크보다 적으면 병렬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드웨어 코어를 높여줘야 됩니다. 타스크에 맞게. 예를 들면 블럭 인터벌이 200ms이고 배치 인터벌이 1초예요. 그럼 1초에 1000ms이니까 우리가 블럭의 수는 5개가 되죠. 그죠? 200개 인터벌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코어가 5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보다 적은 CPU 코어다 그러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돌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블럭을 좀 작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병렬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예, 그럼 나는 뭐 코어 늘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너무 블럭 인터벌을 작게 잡으면 이게 불필요하게 블럭 수만 많아지고 처리하는 양은, 단위 처리 양은 되게 적어져서 그 병렬 작업을 어사인하고 리트리브하는, 이게 연결하는 그런 오버헤드만 커집니다. 그래서 블럭 인터벌을 너무 작게 하면 비효율적이다. 오버헤드가 많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코딩 끝난 다음에 스트림 처리를 했는데 아웃풋 잘 안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스팍 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코어 수하고 이게 다 연결해서 그걸로 많이 튜닝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스팍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스팍의 전문가가 코딩은 많이 쉬워져서,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튜닝은 만약에 타스크의 수가 너무 작으면 컴퓨터 개수보다, 그러면 병렬성이 떨어져서 블럭 사이 인터벌을 줄여라. 그럼 타스크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미니멈 블럭 인터벌의 미니멈은 50ms이다. 예, 요 정도를 알고 계시고 뭐 튜닝을 하셔야 돼요. 튜닝은 예, 코어 수 변경하면서 뭐 코어 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드웨어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블럭 인터벌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 성능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트라이 앤 에러로.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옵티마이즈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병렬성에서 퍼포먼스 튜닝 하려면, 그래서 클러스터가 만약에 완벽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그 병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언더 유틸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스터를 뭐 2개씩, 뭐 개수를 늘리고, 뭐 리듀스 바이 키, 뭐 리듀스 오퍼레이션 할 때 여러 개 리듀스를 하나로만 하면 변수 떨어지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컨피그레이션에서 예, 그거 이제 관련된 거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들어가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서 이게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한 역할, 퍼포먼스의 분산 애플리케이션에는. 그래서 카프카나 뭐 에브로인가요? 그거는 이거용으로 막 나와 있고, 빅데이터 생태계에서는. 그래서 예,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자바보다는 교로 스팍에서는 요게 더 좋다 그래요. 교로. 예. 자바 시리얼라이제이션은 편하긴 한데 성능은 이게 전용으로 쓰는 게 빠르다. 근데 이제 모든 시리얼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 플렉서블은 떨어진다. 뭐 이런 거고요. 시리얼라이즈 된 데이터 타입은 인풋 데이터나 퍼시스턴트 RDD들, 그죠? 저장되는 포맷이나 이런 거는 예. 이게 이제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하시려면. 자, 그 다음에 배치 인터벌을 얼마나 잘 잡을 거냐, 뭐 이런 건데요. 데이터 레이트에 따라서 결국은 인풋 레이트잖아요. 인풋 레이트에 내가 코어가 몇 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고정된 리소스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트에 따라서, 그래서 요 블럭 사이즈를 잡아라,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배치 사이즈를 잡으려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인터벌 5초에서 10초, 그 다음에
로 데이터 레이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딜레이를 보고, 딜레이가 스테이블하면, 이게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는 그 딜레이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처리가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딜레이가 스테이블하면 그 다음에 배치 데이터 레이트하고 배치 사이즈를 뭐 줄이면서 데이터 레이트 늘어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봐라. 추락에는 에러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튜닝이 가정하기를 지금 컨스탄트 레이스로 들어온다는 가정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스트림 데이터는 버스트로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 막 이런 그 베리어블한 어라이빙 레이스를 갖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뭐 해보면 수강 시청하는 기간은 되게 버스트로 들어오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버스트로 들어오고 막 이러게 되면 퍼포먼스 튜닝의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도메인마다 다르다. 예, 그래서 튜닝 부분은 예, 이거 하나만 해도 뭐 과목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튜닝, 메모리 사이즈를 얼마나 잘 쓰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베지 컬렉션 얘기, 우리가 자바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베지 컬렉션을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많이 할 거냐. 그다음에 윈도우 오퍼레이션이냐, 맵 필터 오퍼레이션이냐, 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의 퍼시던시 레벨, 내가 퍼시던시를 많이 하면 메모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데이터 시리얼라이즈를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메모리 사용량 줄이고 가베지 컬렉션 오버헤드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튜닝, 그래가지고 데이터 구조 튜닝이죠. 그래서 JVM의 거를 쓰지 말고 더 작은 거와 포인터들을 많이 써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튜닝은 올드 데이터 어떻게 튜닝할 거냐, 언제 슬라이드 윈도우에서 버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 결국은 윈도우 기반이 작아지면 빨리 없어지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클린 데이터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어드밴스드 된 크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메모리 튜닝은 가베지 컬렉터, 뭐 그다음에 가베지 컬렉션 임팩트가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예, 이건